오늘 1일 합격 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들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앞에 첫 번째 주에 했던 목적,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제도는 시험에 3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 한 내용들은 5문제 이상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보기에 앞서 먼저 오늘 했던 이론입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사무소 명칭 표시, 그 다음에 표시광고, 인터넷 표시광고 이 3개를 구분해야 되겠죠.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써야 되고요. 표시광고 할 때는 성명, 소연 등 5개를 표시해야 되고, 인터넷 표시광고 할 때는 거기에 추가해서 또 5개를 더, 소면, 가종형 5개를 더 해야 되고요. 건축물인 경우에는 총 사방, 계계, 입주관 8개를 더 명시해야 됩니다. 암기상이니까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법인의 겸업 제한, 법인만 6가지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개인은 6가지 업무 외의 업무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신청 내리는 못한다. 인장등록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만 인장등록을 해야 되고, 보조원은 인장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개인의 경우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사전 신고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사후 신고입니다. 등록인장, 변경등록도 사후 7일 이내입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가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었는데요. 전속 중개계약 한 문제, 정보망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전속 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공개사의 하나의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지만 일단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요. 7일 이내 정보도 공개해야 됩니다. 다만 인적사항이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이나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되죠. 정보망과 일간신문이 아니라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한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 4가지, 지정 신청 서류 5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정 요건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해야 되고요. 정보처리 기사 1명, 공인중개사 1명,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와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 차이점하고 거래계약서까지 했죠. 자, 그러면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광고 할 때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안 되고요. 소속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 이름은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는데 담당 소속 공인중개사 해서 추가로 박용덕 이렇게 적었다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조원 이름은 명시하면 안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X라고.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인장 변경 등록은 10일이 아니고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이니까 X죠. 10일이라고 해서 X입니다.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하고 이중사무소하고는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1년 이하의 전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똑같다. 자,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입니다. 공동사무소.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주에 한 내용 또 복습하는 겁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된다고 했죠. 공동으로 사용.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다 지금 3번, 4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인터넷 표시 광고 했는데요.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은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관련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됩니다. 10일입니다. 10일. 이 단순히 숫자니까 이런 거는 듣고 잊어먹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은 기초지식 필요 없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1, 2월 강의하는 거하고 3, 4월 강의하는 내용이 사실 크게 다르잖아요. 제가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냥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게 나중에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첫 1월, 2월은. 근데 10월 되면 효자 과목이 될 겁니다. 자, 5번입니다. 6번입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가 아니라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을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X로 출제됐다고요. 그래서 6번은 X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은 법제 15조 2항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추정한다는 말은 없다고 했어요. 공인중개사법에는, 민법에는 추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법에는 예를 들면 미성년자라도 혼인하면 성년으로 본다, 의제한다. 그 다음에 부부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한다, 본다가 아니라 민법에서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추정한다 없다고요? 본다, 의제한다, 간주한다는 같은 뜻입니다.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이 잘못한 걸로 본다고요. 그래서 직원이 손해 입히면 사장이 손해배상 해야 된다고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인장등록은 개업공개사 등이 인장등록하는 게 아니라 보조원은 안 한다고 했죠. 등이라고 해서 X라고요.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주어를 잘 봐야 된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을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31번에 개업공인중개사 등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보면 예금이 비결이라고 했잖아요. 예금이 비결, 예방교육, 금지행위, 비밀준수, 결격사유, 이중소속, 금지, 이건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인장등록은 보조원은 안 한다고요.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해서 틀렸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간판 실명제, 간판에는 성명만 적으면 된다고요. 간판에 전화번호 안 적어도 되고요. 등록번호 안 적어도 됩니다. 간판 실명제, 성명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입니다.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죠.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 따라서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는 그 취지를 매수임차 대행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된다. 설명하거나 X, 기출문제라고 이게.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경우 아까 강조했죠. 정보망과 일간신문이 아니라 정보망 &가 아니라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한다고요. 두 군데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한 군데만 해도 된다. 정보망과 일간신문이 아니라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됩니다. 7일 이내. 안 하면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 안 하면 임의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 교부는 30일 이내고요. 지정서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다고 했죠. 30일, 3개월, 1년 숫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까 숫자. 그래서 13번 틀렸고요. 14번입니다. 14번.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 확인설명서 밖에 없다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또는이 아니고 및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계약서, 확인설명서에는 나머지 휴폐업신고서, 사무소 이전신고서,
이런 건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날인이나 인이나 같은 말에 도장 찍는 거죠.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다. 자, 그 다음에 15번은 계약서는 5년 보존이죠. 3년 보존 X,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보존이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에 보면은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확인 설명해야 되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는 하여야 하지만 계약서 필요적기 사항은 아니라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 9번에 계약서 필요적기 사항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에 보면 계약서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적으라는 말 없죠? 확인 설명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필요적기 사항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고요. 자, 17번은 거래 금액이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요. 예정 금액은 거래 금액, 거래 예정 금액, 호가 세 개가 다르다고요. 호가는 뭡니까? 부르는 입지 저질 때까지 부르는 금액이 호가입니다. 호가. 거래 예정 금액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 시세입니다. 거래 금액은 실제 거래 금액이죠. 지금 설명할 때는 미리 계약 성립되기 전에 미리 설명하는 거잖아요. 거래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죠. 설명할 때는. 요거 지금 3억 정도 합니다. 시세가. 이거 미리 설명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시세보다 좀 비싸게 내놨습니다. 만약 마음에 드시면 가격 조정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래 금액이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 처음 들으면 이게 뭐 이렇게 문제를 진짜 내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렇게 나와요, 시험이. 그래서 공부 안 하면 이것도 점수 안 나와요. 공부하면 최고 쉬운데 안 하면 어렵다고요, 이 과목도.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거래계약서, 계약서에다가 예정금액 시세 적지는 않겠죠? 실제 거래금액을 적는다고. 계약서에는 실제 거래금액이라고요. 거래 예정금액이 아니고. 전속 중개계약 시 취득 관련 조세 공개 안 해도 됩니다.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죠.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하면 되고 양도 관련 조세는 설명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남는 돈 가지고 세금 내면 되니까 미리 돈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취득세는 미리 준비 안 하면 등기 못 하잖아요. 지금 취득세 2주택이면 8%, 3주택이면 12%,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도 12%잖아요. 법인에 대해서 규제를 굉장히 많이 강화했습니다. 왜냐하면 편법으로 1인 기업 만들어가지고 미성년자가 법인 운영하면서 법인 같은 거는 경비 처리하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법인에 대한 규제를 많이 강화했습니다. 취득 관련 조세는 확인 설명해야 되지 할 사항이지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시지가 설명해야 된다 했는데 공시지가는 설명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공시지가는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는 하라고 돼 있어요. 단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 번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동하지 말라. 좋은 말이죠. 자꾸 실패를 해봐야, 틀려봐야 나중에 맞출 수 있다고요. 지금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맞추고 싶으면 제가 낸 거 그냥 무조건 X 하면 돼. 옆에 자랑시키고 싶으면 다 X 하면 80점 이상 나와요. 지금 점수 잘 받는 게 아니다. 지금은 고통받는 게 나중에 시험 보는 날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